독일은 유럽의 경제 피해자고 가장 최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로. 한국은 또 미국 외고에 의한 동아시아의 가장 피해자다. 이 둘이 만나서 전략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골치 아프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영 교수는 뭐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뭐 둘이서 전략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이가 무슨 독립성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도발하려고 한다든가 지금 급하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걱정이 오히려 들 수 있죠. 항공모함 5착 직결하는 게 총선 전후란 말이에요. 네. 그, 총선 후 뭐 그렇게 나오는데 5척이. 근데 어쨌든 그런 정보를 흘리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왔고 그 날짜 안 금방이라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 총선을 전후한 시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 어디야? 자주시고? 예. 그런 누가 썼던데 북쪽을 도발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에서 전면전 남쪽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신호 아니냐? 하는 경계. 네네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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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길을 막고 입을 들어 막아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2월 21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쫄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비도 내리고 네. 뭐 낮에 뭐 낮술이나 한잔하면서 이제 막걸리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시국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뭐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네. 네, 할 것 없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가장 이번에 뜨거웠던 이슈는 입틀막. 아, 또. 또 네네. 아니 그 얘는 여기를 왜 간 겁니까? 카이스트 여기를. 그 잘난 척로 갔겠죠. 네, 뭔가 과학 기술 이거 내가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그것도 있고 최고의 그 아. 영재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가 대학 서열로 보면 1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제일 좋은 서열 1위 대학에 가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아. 뻑인다. 이게 또 서열 동물인 윤석열한테는 매우 서열동물한테 그게 중요하죠, 그런 거. 네, 중요하죠. 아. 그렇게 서열 높은 데 가서 자기가 서열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연설하고 있어 들어. 이렇게. 내가 너희들보다 위야. 아. 내가 그걸 탑이야. 하려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러 가지 않았을까. 아, 그랬군요. 만끽하러 갔는데 그만. 예? 감히 누군가가 왕에게 아랫서열 동물이 아랫사회 동물이 이제 갓 지금 졸업하는 주제에. 그러니까요. 한참 미친데 아. 자기한테 지졌다. 네. 뭐 이런 거죠. 사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이게 그 항의하는 순간이 네. 그 윤석열이 이제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얘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되도 않는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R&D 예산 다 깎아놓고. 다 깎아놓고 네. 지금 사실 카이스트 그 아주 부글부글하다더라고요. 과학기술 그렇죠. 인재들 쪽에서는 네, 과학기술계가 난리죠. 그 부글부글하다고 하더라고. 연구비까지 막 다 사라져 버리니까. 네네. 그런 데다 버젓이 대놓고 거기서 헛소리를 하니까. 헛소리하니까 야 그거 무슨 소리냐 항의를 했는데 네. 아니 그거 항의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그럼? 경호원들이 옆에 서 있었던 건데요. 네. 제가 진짜 놀란 것은 네. 경호원들이 학위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위장 경호원? 위장. 아. 근데 옛날에도 많이 그런다면서요. 그 병원 가면 의사 가운 입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대요. 그럴 수는 있겠죠. 간호사원 입고 있고. 경호하면서. 여기는 학위원 입은 애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 있길래 그렇게 가까이서 갑자기 달려들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저번에 네네. 강성희 의원 예. 입 틀어막고 끌어냈을 때 네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사고 쳤을 때 나쁜 짓 했을 때 엄청난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혼쭐을 내주지 않으면 아. 더 심한 짓을 합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서 그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은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뭐 국회의장이 막 네. 국회에서 막 그런 거를 뭐 결의안도 채택하고 막 항의하고. 예, 네. 항의하고 네. 사과하게끔 하고. 맞습니다. 그 경호처장이었나요? 네. 그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막 때리는 거 아니냐 저희가 막 제기를 했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저 정작 강성희 의원은 맞지는 않았다, 맞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모든 정황을 그래서 그 사람 자르고 경호처장. 네. 그런 그걸- 식으로 해서 야 이걸 하니까 시끄러워 귀찮다. 네. 시끄럽고 귀찮다 정도는 네. 해야
윤석열이 좀 자제를 시킬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한테.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너무 시끄럽다. 네네네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윤석열이가 아마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네, 잘했다. 그렇게 해 앞으로 경호를. 그거야 바로 경호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한동훈만 둘러싸, 나도 둘러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경호원들은 또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참 이거는 사실 그렇게 치면은 그 야당들의 좀 잘못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던 네. 건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전에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이 지금 9번이나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둔감화됐죠. 둔감화되는. 네. 아이 그래 또 했구나. 이런. 한 번에 했을 때 그거를 큰 일이라고 그렇죠. 규정하고 규정하고 아주 난리를 완전 작사를 쳐서 냈어야 되는데. 혼을 내고 사과라도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래 야 국회의원도 입틀막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뭐 대학생 그러니까. 정도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카이스트 못 나온 저희 같은 네 그냥 일반인들은 여기 뭐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지렁이 발톱 밟겠죠. 야 아니 야당 대표는 그 목에 칼 찔려가지고 그 현장을 막 물러 다 지워버리는데 예? 그거는 뭐 저 멀리서 말 한마디 했다고 이거를 막 입을 틀어가지고 사지를 들고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테러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네네. 대응을 너무 좀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건화시키고 싸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사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큰일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엄청난 큰일이죠. 야 만약에 바이든이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 네. 최고 수재들이 가는 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그 졸업생이 그 일부러 몰래 숨어 들어가는 시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사자입니다. 네. 당사자가 아니 이 정책 잘못된 거 아니냐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사지가 들려서 나갔다. 이거는 뭐 완전히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건데 진짜. 그럼요. 큰일 날 사건이죠. 와, 이 세계적으로 정말 창피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예, 그랬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강성희 의원 끌려나갈 때 윤석열이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 봤지 않습니까? 네, 잠깐 봤죠. 봤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지도 않고 입만 쩝쩝 다시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연설하다가 쭉 끌고 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 교차 편집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초전복스럽게 연설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거는 심리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이놈이? 잠깐 멈칫하긴 했을 텐데. 네네네. 뭔 사건이야? 윤석열도 겁이 많으니까 네. 놀라긴 할 거예요 그 순간에. 아하. 뭐지? 혹시 나한테 뭐 총 쏘거나 어. 칼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항상 하는 사람일 테니까 깜짝 순간 놀랐을 텐데 네.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 거죠. 아주 아래쪽에 있는 서열 동물이 저항하는 거고 경호원들이 바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흐뭇하게 다시 연설을 이어갔겠죠. 음. 그래서 이 윤석열은 어쨌든 아래쪽 사람들의 저항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오로지 위에 계신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예. 동물들한테만 신경 쓰는 사람이죠. 네.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윤석열한테는.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사실 이번 사건, 지난 사건 다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제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입틀막 할 거는 지금 윤석열 입 아니냐, 한동훈이죠, 한동훈. 한동훈 입 아니냐, 네. 김건희 입이고. 네, 김건희 뉴스에 좀 안 나오니까 네. 한동훈을 일단 막아요. 시끄러워요. 예,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막 빈 깡통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 죽겠죠 아주 막 네. 깨락깨락 굴러다니면서 지금. 예, 요란한 소리. 잠시도 쉬지 못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입틀막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러놓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는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다. 네. 또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네. 적폐론들이 쫙 썼습니다. 대변인이었다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하여튼. 대전 쪽 그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 카이스트 졸업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또 몰라. 그러네. 카이스트 졸업생이 아닌데 아, 녹색 정의당 당원이 그렇죠. 그러면은 또 뭐가 카이스트 졸업생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항의를 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졸업생 맞잖아요. 위장한 건 경호원인데 예, 위장은 경호원이었죠. 경호원이었고
졸업생 아니, 맞죠? 카이스트 졸업생 중에는 녹색 정의당 당원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민주당원도 있을 수 있고 예. 국힘당 당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 저는 웃기 이런 겁니다, 선생님. 네. 그 저 누굽니까? 걔 이름 뭐였죠? 김진성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 암살범. 테러범, 예, 암살범. 그놈은 뭐 저 이름도 안 밝히고 신상 공개 안 하죠. 신상 공개 안 하고 당적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당적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놓고는 무슨 이거 뭐 테러입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한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막 당을 다 공개하고. 공개하고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적폐 언론의 주장은 네. 국민들 같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거. 일반 국민은 불순 세력만 그런 행동을 한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저항한 사람 다 불순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 논리를 펴는 거죠. 지금 한 70%가 공산 전체주의죠, 지금 선생님. 예, 아니 70%죠. 정확하게 70%가 공산 전체주의자죠. 예. 예. 걔네들은 네. 경세력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 완전 일관되지도 않고 진짜 완전 그야말로 편파 언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만 터지면 불순 세력,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거죠. 아 정작 오죽했으면은 그 김진성 얼굴이랑 이름을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미국에서. 하지 말라니까 네. 미국에서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공개했죠. 야 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미국이 참 후진 나라라고 보는데 그런 후진 나라에서 내는 것도 못 내는 언론이니까 와, 정말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지금 이제 뭐 강성희 의원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네.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선생님? 국민들이 이미 한 60, 70%는 윤석열을 반대하는 쪽으로 확고히 돌아섰다. 네. 이런 말씀 계속 드렸고 네네. 거기에 더 뭐 확고하게 강하게 심리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아. 새삼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과학기술계에 이제 인력을 또 날렸다. 안 그래도 반감이 심했을 텐데 네네. 이 사건으로 이제 과학기술에 다 돌아섰겠죠. 아니 어디 보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 네. 그두 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한테 뭔가 미래를 열어주는 대통령. 그건 그냥 한 소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뭔가 과학 기술을 뭔가 이렇게 지원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취약한 거, 네. 자기 할 수 없는 것만 두 가지 얘기했네요. 아니 그리고 진짜로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 정원 같은 거 있습니까 용산에 네. 그거 완전히 발암 물질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죠. 그거 다 정화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버젓이 내놓고 애들 보고 와서 뭐 야구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니 과학예산은 지가 다 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홍보 네. 영상 찍는데 애들을 동원해요? 아 이번에 네. 공 굴러다니는 거 그거. 풍선 굴리게 하고 애들을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되죠. 이용해 먹으면. 완전히 이용해 먹은 거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그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이들이 거기 왜 등장합니까? 청와대 그 용화대 애들이 맨날 들락거리는 곳인가요?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그 부정적인 네. 그동안 벌려왔던 인식에 벌려왔던 일들에 의해서 네. 굳어진 그 인식을 더 굳게 해주는. 그렇죠. 네. 네, 이미 임계점은 넘어섰고. 이미 사실 탄핵된 건데 그죠? 네네. 심리적으로 탄핵 이미 끝났죠. 심리적 탄핵.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동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9일에는 이제 학부 총학생회 비대위랑 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20날에는 학생들과 교직원 4,400명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은 네. 뭐 굉장히 그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이쪽 네. 진영에서 야.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분노, 네. 또 좌절감이 예. 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학생 교직원 4,400여 명이 공식 사과 요구 성명을 냈다 이런 거는 뭐 큰 사건이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민심 위반은 이미 끝났는데 여기에 더 강하게 이제 확고하게 굳히는 효과를 네네. 또 이번에 나타내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돌려세우기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예. 60, 70%의 이런 강력한 반윤석열 정서는. 예, 이런 게 이제 이 투표 결과로 나타나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나타나면 좋죠.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표를 하셔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4월 10날인가 그렇죠 총선이. 네. 4월 11일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언제 임기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네. 임기 시작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탄핵으로. 탄핵안 네. 소추를 네,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개판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이낙연, 이준석 저희들이 참 그래도 깍두기로 좀 다뤄주긴 했는데, 네. 야, 아니 이낙연 그 폴더 인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한동훈의 폴더 인사에 맞먹는 폴더 인사를 이낙연이 이준석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네, 네. 아, 이낙연 그렇게 비굴하게 들어오니까 이준석이 좀 너무 기고만장해졌겠죠. 얕본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일단 그렇게 비굴하게 굴은 또 문제인데 그렇게 네. 비굴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잖아요. 아, 지지율이 안 나와요, 이낙연이. 아,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나와서 좀 설레발치고 그러면 예. 지지율 좀 나와야 되거든요. 아, 자기 생각이 나올 거라 생각했겠죠. 네네. 근데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처음에는 통합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하자.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낙엽이가 너무 급해가지고 막 허리 낙엽이 우수수. 허리가 막 이제 꺾어지면서 네네. 막 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 전에 어떻게든 밥상에 올려보려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뭐 큰 손도 빨리 그러면 할 거면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네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음. 둘이 붙어 보니까 진짜 이제 같이 못 지내는 네. 것을 11일 만에 뼈저리게 느낀 거죠. 예. 사실 나쁜 놈들은 잘 지내기 힘들어요. 아. 이게 잘 지내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예. 하나는 이권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음. 이권이 충돌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이권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었나요, 얘네들? 네, 근데 그 이권이 예를 들면 큰 뭐 땅 고속도로를 휘게하면 네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데 네네. 땅이 많아서 여기저기 살 수 있어요. 나도 아. 끼워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많아. 많아. 그래가지고선 이권이 뭐 내가 다 먹진 못해도 아. 나도 먹을 게 있다. 네네. 이러면 이제 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걔네들은. 그러면 힘을 합쳐요. 똘똘 뭉쳐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 힘. 예, 이런 상황이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갈라지지 않겠죠. 이권이 충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근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예. 이낙연 쪽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된다. 원래 그렇게 한대요. 예. 근데 이준석이 안 된다. 내가 하겠다. 음. 거기 그 이유가 돈이 엄청나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돈도 먹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홍보하려면 뭐 좀 돈이 많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선거 거기가. 때 돈을 많이 쓰고 집행하는 곳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졌다는 지금 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낙연 쪽은 최소한 네네. 내가 다 먹겠다는 말은 안 하겠는데 아하. 나도 좀 줘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낙연이 넌 하나도 먹지 마. 아. 내가 다 먹을 거야. 네. 내가 뭐 기분 좋으면 좀 깨평 정도는 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낙연이 빡친 거죠. 네네. 이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나쁜 놈들 사이에서는 이권 충돌이 있어도 어떻게 되면 그냥 견뎌낼 수 있냐면 예. 서열 정리가 되면 됩니다. 아. 누가 봐도 예, 누가 딱 위아래 서열이 누가 봐도 정리되면 얘가 위. 예, 알지? 너 넌 아래. 아래. 이게 정리되면 안 싸워요. 걔들도 서열 정리가 끝나면 안 싸우거든요. 이거 마치 그 한동훈과 윤석열 그런 거네요. 네. 막 개길 뻔했는데 그렇죠. 만나니까 바로 폴더 인사. 그렇죠. 어깨 한번 흔들어 주니까는 그냥 바로 예. 너 내 아래잖아 임마.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정리되잖아요. 그렇죠. 김무성 막 나온다고 설치다가 네네. 뭐 어떻게 들어갔겠죠? 캐비넷. 예, 뭐 그러니까 캐비넷 이제- 얘기가 많대요. 그- 마약 캐비넷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김무성 바로 항복하잖아요. 그런 사람 지금 몇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공천 잡음이 없어요. 공포. 공천 잡음이 없어요. 다 정리해요 뒤로. 공포 서열. 예, 공포서열 쫙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러면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과 이준석이 서열 싸움을 하면 아하. 자기가 아래라고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둘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항상 1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둘 다. 둘 다. 둘 다. 아. 지금은 둘 다 제일 꼴등인데요. 그렇죠. 지금 다 꼴찌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네. 네, 꼬리에서도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둘 다 나르시시즘 성에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준석은 딱 떠오릅니다. 그 잡벅이라고 하는 게. 네, 이낙연도 그래요. 이낙연도 그렇습니까? 멋있어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화합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나르시스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르시스트야. 좀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네. 일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잘난 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수없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잘난 체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네. 자기보다 더 잘난 체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면 선의를 정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 그게 안 되고 잘난 체 하는 더 사람 잘난 체한 사람 자기보다. 근데 이제 둘이 볼 땐 둘이 그 사람인 거예요. 네. 내가 더 잘났는데 저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난 체를 해. 목에 힘주고 막 네. 원로라고 막 목에 힘주고 예. 엄중한 목소리를 내고. 아. 그러니까 준서이가 빡치는 거죠. 네. 이 꼰대 새끼 막 이렇게 아. 속으로 막 이제 팍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 것 속에서 화합에 불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너무 다르죠. 네. 이준석은 좋게 얘기하면 과감하고 네. 뭐 결단력이 있는 건데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막 저지르는 스타일이죠. 막 생각나는 대로 아하. 내뱉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지를 못하는군요. 예, 물론 머리는 한동훈보다 좋지만 아하. 예, 내뱉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막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이낙연은 엄중해져 항상. 엄중 모드. 네. 신중하고 너무 신중해서 문제일 정도로. 아. 그래서 이준석 쪽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몇 가지 정책 같은 거를 아. 이낙연이 그랬다는 거죠. 이낙연 쪽에서 이거는 안 된다. 네네. 더 여론의 추이를 보자라든가 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이준석 쪽에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네네. 아니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든가 왜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냥 더 두고 봐야 된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답답한 거죠. 이 젊은 세대들 또 그거 못 견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낙연은 겪어보고 이준석은 아. 야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꼰대다. 답답하고 뭐 위선적이고 아. 뒤로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어허. 앞으로는 앞에서는 신사의 척하고 네네. 이래 생각했을 거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재명이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이러진 않았어.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야. 나를 그래도 참아주고, 네. 뭐 달래주고, 화해의 손도 내밀고 때때로. 이준석처럼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서 자기를 참합대고 하는 거, 네. 그건 당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차가운 거리에 서니까 이제 떠오르는 겁니까? 이제 떠오르죠. 네, 아랫목이 떠올랐군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좋았어. 나는. 아. 난 이재명 대표를 사랑해.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낙연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아. 어떠한 떡고물도 안 주지. 네. 자기를 아랫사를 취급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지. 네. 그 이재명 대표처럼 악수도 내밀지 않지. 화해의 손도. 그 뭘 가지고 거기서 버티겠습니까? 야.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해서 뛰쳐나간 거죠. 네. 그 돈도 돈이지만은 이제 사실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장 의석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을 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지지율이 뭐 여전히 한 15% 나와. 그러면 그래도 뭐 먹을 게 그러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10석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럼. 그러면 김정민도 하고 이렇게 하자. 네. 근데 지금 당장 이낙연도 어디 나갈 데가 마땅치 않고 그렇죠. 비례로 해야 될 텐데. 이낙연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준석한테 발린 인간이 이제는 이제 어딜 기어나와. 이제는 끝났을 것 같은데요. 네, 이낙연은.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낙연은 이제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난 끝나지 거죠. 않았냐 하는 예.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이번 사건으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5명을 늘리면서 네. 6억 6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원래는 4명이면은 뭐 몇 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네. 근데 5명 기어이 네. 15일 날 그게 돈이 나오는데 14일 날 기어이 넣어가지고 6억 6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결국은 지들이 이제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신이 났죠, 뭐. 네. 6억 그대로 먹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완전히 국민 세금을 갖고 장난친 거 아니냐. 네. 네. 이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낙연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의원 네,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또 6억을 다시 돌려줘야 된답니다. 네. 이준석이 그랬대요. 네. 그까짓 거 돌려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딴 데서 돈 나올 때 또 있다는 얘기죠.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준석이 뭐 그런 믿음 뒤에 뭐 지원 세력 없이 예. 그냥 혼자 자기 돈 쓰려고 신당을 창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이준석한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 기사를 꽃다운- 보니까는 이제 이게 돌려주기가 애매하답니다. 그래요. 네, 정부에 돌려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이제, 그럼 우리 다른데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법이 안 맞다. 선거에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또 한 소리를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먹은 거예요. 아유, 야, 제주도 좋네. 제주도 좋죠, 진짜. 네. 근데 골 때리는 건 다 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그 이낙연이 지금 나올 때 다 같이 따라 나오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요. 안 따라 나왔어요. 한 명만 따라 나왔죠. 김종민만 지금 따라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낙연 완전 세댔어요. 네. 야. 가서 다 먹히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낙연이 네. 뭔가 어디 일각에서는 트로이 목마냐 가서 이준석 어쨌든 이준석이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은 게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준석보다는 이낙연이 더 큰 타격을 이낙연은 이제 완전히 죽었고, 예. 이낙연은 죽었고 예. 이준석도 사실 타격을 입었죠. 입었죠, 있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네. 한동훈, 윤석열 까면서 네, 네. 뭐 이재명도 까고 이러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반윤, 반명 이러면서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몸집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기네 집구석 정리도 못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준석은 좀 그런 장구로 굴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낙연이 내보냈으니까 이제 반대할 놈도 없고 아. 내 정치를 할 수 있겠다. 네. 다시 네. 편가르기 정치를 열심히 해보자. 다시. 네. 그 안에서 지금 아직 그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싸대기에서도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의당 계열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 내에서도 야 페미니즘이랑 어떻게 같이 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어떤 그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이 아니고 어떤 위원에 대해서도 내가 다 제어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 유호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이 사람도. 의원을 줄 거라고 보는 건가? 뭐 그 의원을 주든 아니면 뭐 문지기를 시켜주든 뭐 네, 이권을 줄 거라고 예상하니까 여기에 저자세를 아까 취하죠. 말씀하신 이권. 예. 네. 그 유호정이 덤비면 골치 아파요. 페미니즘 가지고. 네. 그리고 이준석이 그걸 가지고 붙었다 그러면 네네. 당원 이탈 같은 게 엄청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가짜 페미니스트란 얘기예요. 진짜로 그게 자기 신념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여기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가짜란 얘기 아닙니까? 아하. 이준석도 가짜 반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페미의 탈을 쓴 가짜. 거고 저기는 사익 주고. 반페미의 탈을 쓴 가짜. 탈을 쓴 가짜다. 네, 가짜끼리 통하니까 이제 합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유호정은 가짜야, 괜찮아. 근데 그 얘기는 또 못하지. 대놓고. 그러니까 저자세를 취하면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중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낙연 꼴 당하는데요. 네네. 그럼 유호정도 만약에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치 인생 끝나죠. 다시 이낙연 밑으로? 낙엽이 밑으로 네. 두 번 팽당한 사람들의 모임, 이팽당. 이팽당. 예, 뭐 이런 거 이제 만들면 되죠.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선생님 저희들은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이제 주장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낙연, 이준석, 한동훈. 금태섭 뭐 이제 이쪽 예.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쓰레기 더미로 다 모일 거다 이렇게. 그렇죠. 모여서 결국은 나중에는 국힘당과. 국힘당이랑 합치려고 하는 거다. 네. 이게 이제 큰 손의 그림이다. 네. 이렇게 본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낙연이 나가버리면 약간 큰 손의 입장에서는 네. 약간 구도가 흐트러지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큰손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이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저거 쓸 데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손의 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낙연의 이 완전히 스크래치된 자존심. 네. 그것도 있죠. 네. 있겠죠. 야, 씨, 큰 손의 형님의 말이고 뭐고.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진짜 이권이라도 내가 챙긴다면 모를까. 이 자존심을 어쩌란 말인가. 이권도 못 챙기는데. 네. 자존심도 못 챙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판까지 몰리면은 이 큰 손의 구도는 흐트러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큰 손이 예상 못한 게 뭐냐면 네. 자기들이 이렇게 네. 말로 생각했던 인간들이 네네. 다 병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인가를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동훈은 제2 6이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폴더 인사하지. 네. 낙연이는 그래도 뭐 실리를 찾아서 조금 참을 줄 알았더니 아하. 결국 발끈해가지고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준석이도 막 열받으니까 막 좌충우돌하지. 네. 그러니까 통합을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끌어모아서 뭘 네. 해보려고 했는데 예상 밖의 인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때 이미 당해놓고 어허. 자기들이 윤석열 미국이 밀었지 않습니까? 네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웃기는 놈이잖아요. 지금 날려야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당해놓고 지금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네. 참, 한동훈도 한동훈. 저 큰손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야 김건희 특검법 정도는 통과시켜도 돼. 그런 비리는 좀 해야 돼. 그러면서 네가 좀 뜨고 맞서야지. 그래야 좀 윤석열과. 맞서고 이러면서 이제 선거 총선 잘 치러야지. 그랬는데 그건 전혀 못하고 폴더 인사 딱 하고 그렇죠. 닭이나 들고 있는 그런. 예, 네. 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참 미처 예상하지 못한 캐릭터들이군요. 그렇죠. 자신들이 전 세계 지배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상한 종자들은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정치인들이 특히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병든 겁니다. 병든 거군요. 네. 심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교체를 당해보지 않다 보니까 네네. 한국의 주류 세력이 교체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너무 오만해졌고 아하. 간이 좀 배밖에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정신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정신이 너무 병들었다. 정신이 병들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신 건강이 나빠진 거는 확실한데 모두가 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할 정도로 정신 건강이 악화된 집단은 기득권층이죠. 네. 뭐니 해도. 예.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는 집단 꼽으라면 기득권층 꼽으면 틀림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겠어요. 네. 우리도 상태가 안 좋지만 네. 우리가 보기에도 쟤네들은 너무 심한 거죠.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의 책 풍요 중독 사회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네. 어떤 분들이 풍요 중독 사회 잘 읽었다고, 정말 통찰력이 좋으시다고 그런 분석들을 글들을 막 쓰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캡처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예, 선생님 조국 신당이 네. 지지율이 상당합니다, 선생님. 네. 오, 10% 뭐 1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이때 9%인가? 하여튼 뭐 한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쭉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쪽은요. 개혁신당은. 그렇죠. 그럼 개판신당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국 신당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지지율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 텐데 네네. 상황에 따라서 조국이라는 분이 그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상징이고 네. 또 검찰에 의한 피해 상징이기도 하죠. 네네네. 고난을 받은 사람의 네네. 상징.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검찰 독재에 대한 어떤 반감,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네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하. 그것을 받아안는
측면이 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래서 민주당이 또 실망하고 있던 반윤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네네.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할 수가 있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한 13.6% 정도의 네. 초반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이낙연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 자기는 1%인데. 원래 저게 내 건데. 나도 저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도. 네. 뭐 조국 신당으로 두드리는 거 아닌가 오늘? 이낙연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이낙연은 뭐 되기만 하면 뭐 어디라도 갈 수 있죠. 물론 네. 안 받아주겠지만 네. 이제 이낙연을 누가 받아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진짜 낙엽 새 됐습니다. 이제 뭐 불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독재, 검찰 독재. 예,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예. 3년은 너무 길다. 예.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장을 직선제하자. 네. 이거는 이제 좀 그동안 검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격적인데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국민 통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검찰 맞습니다. 세력이. 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사이다. 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거 사실 과거부터 검찰개혁 쪽에서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죠. 예, 예. 하나긴 한데 어쨌든 검찰 조국 전 장관이 옛날과는 달리 이제 약간 투사, 네. 싸우는 싸움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좀 다른 거죠, 선생님. 그 보통 저희들은 조국 장관은 좀 투사보다는 얌전하고 점잖고 선비다. 그렇죠. 아, 때로는 좀 좀 답답하신데. 네. 약간 예를 들면 우리 일반인들 속에서는 좀 약하다는. 좀 싸우셔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런 모습을 투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한동훈하고도 제일 열심히 붙고 계시고 그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큰 거는 윤석열 정권 공이에요. 모든 것은 윤 정권이 윤석열이가 싸움 안 하고 점잖게 있다고 해서 사람을 가만 놔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사를 내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작사를 내요. 아니 자기들이 검찰 쿠데타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쳤으면 네네. 거기서 끝냈으면 되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고 자기들이 집권을 한 다음에도 맞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지금 네. 난리를 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게 생겼으니까. 네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 괜히 불러들여가지고 괴롭혔잖아요. 네네. 열받아 싸우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외국에서 안 왔을 거거든요. 네. 계속 유학. 가만뒀으면. 네, 유학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소환해서 뭐 돈 봉투니 뭐니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도저히 못 참겠다. 네, 해서 네. 싸움을 시작한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안 싸워도 되는 사람들을 끝까지 밀어붙여 싸우게 만드는 정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측면에서는. 그러네요. 또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러면 왜 만들었냐는 얘기 나올 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려고 나왔다라는 거를 네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하. 지금은 진짜 뭐 젖먹던 힘까지 내서 싸워야 될 조국 장관 때이긴 입장에서도 네, 때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네네네. 자신의 그런 이 존재 가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신당의 필요성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전에 그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아마 집권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얼마 못 갈 거다. 네. 얼마 못 가는 그 이유를 다 윤석열이 마련해 줄 거라고. 네.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과 송영길 네. 전 대표를 링 위로 올린 것은 윤석열이군요. 윤석열이죠. 그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았다면 링에 네.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나온 거고 송영길 대표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창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3월 1일 날인가 창당을 한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 보통 감옥 가서 창당까지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 만든다. 네. 네. 이게 그럼 우리 저 시민분들한테도 좀 뭔가 주는 그 메시지도 있을까요, 이런 게요? 뭐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하고선 가만히 네. 그냥 끝이 나는 걸 보면 네. 패배주의나 아하. 허무주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 두려움 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네. 근데 끝까지 뭐 물러서지 않고 아하. 최후의 상황에서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런 마음들이 이 지지율에도 들어가 있는 거군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여론조사에도. 네. 그래 우리 맞서 싸워야 돼.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지금 이제
기득권들은 사실 일본 같은 체제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아무리 당해도 음. 그냥 가만히 있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은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이 일본과 다르죠. 다르죠. DNA상. 네, DNA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뭐였더라? 항쟁의 DNA? 예, 그 봉기의 민족. 봉기의 민족. 네, 봉기의 민족. 네. 아, 우리 이제 PD님이 선생님 나오면 아예 그냥 풍요정도사회랑 가짜 사랑 건너사회 나오게 해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선생님 책을 빨리 다른 걸 좀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 좀 다른 것 좀 더 띄워야 되겠네요. 네, PD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봉기의 마음, 네, 저항의 마음.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 저 학생도 사실 그렇게 말하면 끌려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그렇죠. 외치고 네. 이거 이제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이거 싸워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희망을 또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용기도 줄 수 있고. 예,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 같이 안 한다. 네. 선을 딱 그었단 말입니다. 네네. 네, 약간 경계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민주당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녀 사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네, 정권에 네,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어 있죠. 포함돼 있죠. 네. 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사람들을 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주고 예. 또 같이 싸워주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게 정당인데 네네. 마녀 사냥을 당하는 사람들을요 수수방관하고 어. 거리를 두려 그러고 네. 그다음에 같이 공격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심지어 네. 윤미향 의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윤미향 의원이 공격당할 때 그냥 지켜만 본다가 네. 이거 안 되겠어. 거리를 좀 둬야 되겠어. 그러다 나가라 그랬잖아요. 당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공격하면서.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무죄네. 네.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 사과했어요. 그때. 제가 엊그제 촛불행동 TV에서 윤미향 의원 특집 대담을 네, 했거든요. 네, 네. 그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였군요, 어제. 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 쟤네들이 탄압을 했을 때 네. 보다도 맞습니다. 동료들이 네. 모른 척하고 네. 나가라고 하고 이럴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가장 큰 게 이재명 대표가 그 1심 재판이 있은 다음에 사과. 미안합니다. 네, 그 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위로가 그 됐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했어야 돼요. 네. 민주당 의원도 나머지들. 나머지들도 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제 예. 하셨으면 좋았건데 그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예. 당 대표가 그렇게 사과하는 것도. 네네네. 근데 어쨌든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미향 의원 말처럼 이 사람들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 못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투사들입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도. 네. 뭐 조국도 뭐 검찰개혁을 잘 싸웠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수수방관하고 거리를 두고 네. 오히려 같이 돌 던지는 네. 이런 풍토가 있다는 거 민주당 내에. 물론 이제 수박들이 주도하는 풍토겠죠. 네. 이것이 민주당에게 상당히 나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네네.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 세력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맨날 그 얘기예요. 역풍 얘기예요. 네. 아주 단골 메뉴죠. 네, 이 역풍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국민들에 의한 역풍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극우 세력 조중동의 역풍을 얘기하는 거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캐비넷풍. 캐비넷이 열려서 바람 나오면 어떡하냐. 네. 이거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무성처럼 네, 검찰 독재에 대한 공포예요. 공포군요.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행동인데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반에서 일진들이 매일 날 몰려와서 한 학생을 때려요. 네네. 재수 없다 그러면서 네. 막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줘야죠. 예, 예. 도와주고 네. 같이 맞서 싸우고. 근데 야, 쟤 때문에 우리 반에 일진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잖아. 너무 짜증나. 나 쟤 너무 싫어.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네, 그래서 같이 막 전학 욕하고 나가. 딴 반으로 가. 전학 가버려. 그럼 울진도 사라질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패배주의고 그러네요. 네, 비겁한 행동이냐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국 전 장관이 뭐 정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악의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고 네. 그래서 총선에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연대를 하면 또 조국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네. 뭐 이런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예. 뭐 이게 민주당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네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정면 돌파를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격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총선당 전국이 되면은 선을 그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아하. 검찰 독재 청산과 네네. 새 사회에 대한 비전이 일치한다면 어떤 곳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역풍 무서워서 손을 못 잡겠다. 네네. 그런 비겁한 정당이라면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저는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예, 예.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공식 입장은 아니었죠. 시간이 네네. 지나고 잘 되면 다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실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사실 이제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죠. 예, 희생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네, 합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네. 힘으로 지금 검찰 독재를 빨리 네, 예, 하루라도 빨리 정말 네. 예,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표를 몇 석을 서로 얻냐 뭐 이런 논쟁이 당장은 뭐 총선에서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총선이 끝나자마자 네. 새 국회가 들어서 바로 그냥 탄핵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180석 했는데 못했다 이게 굉장히 너무 답답한 게 있거든요 국민분들은.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또 굉장히 사이다 중에 하나는 이 한동훈과의 조국 장관과의 이 맞대결. 네. 아주 그냥 재미가 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을 치기는 이재명 대표가 치기는 좀 그렇죠. 음. 네, 격떨어지죠. 네. 그리고 한동훈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아하. 나는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이야. 뭐 네, 네. 이걸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직접 상대하기 좀 그런데 네. 상대를 안 하고 놔주자니까 너무 시끄러워. 어. 누군가 좀 저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한동훈과 붙어서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서승만 박사 개그맨 그분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분 저격수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김건희 저격수겠네요. 김건희도 저격해야 되지만 한동훈도 저격할 수 있겠죠. 아 서승만 박사님이. 네, 개그맨 출신이시죠. 네네 개그맨 출신이시죠. 그 뭐 개그맨의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저해랑 공격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공격해도 그게 된다. 한동훈하고 레벨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을 살려서 네네네. 장기를 살려서 막 깐죽깐죽 이런 거는 네. 또 한동훈 이상이시니까 한동훈이 스팀 열려서 머리통 다 빠지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뚜껑 열리게. 네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도 한동훈하고 싸우기엔 좀 점잖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요즘 굉장히 잘 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이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운동권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운동권이 싫었는데 석사장교. 어떻게 석사장교로 가냐? 네. 뭐 이렇게 가니까 아니 그러면은 석사장교 조국 장관 입장에서 네. 석사장교 간다고 운동권이 아니라는 것도 무슨 소리냐 그럼. 네. 그러면은 전두환 노태우 그때 그 제도인데 그럼 거기를 뭐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잘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윤석열이 운동권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명분으로 삼는 거죠. 뭐 공산 전체주의다, 개딸 전체주의다 뭐 이러면서 이쪽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소위 운동권들을. 그뭐 꼭 운동권을 겨냥한 건 아니고 프레임 작전이죠. 아니 그 저는 그러니까 운동권이 어쨌든 간에 좋기는 좋은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 그러면서 약간 좀 조국은 그런 운동권은 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얘들이 뭐 필요할 때마다 자신들의 논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운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참 한동훈은 정말 논리가 유치하긴 유치해요. 네. 운동권은 석사단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운동권은 군대도 가면 안 됩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어쩌라는 거야? 한동훈이 원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 뭐 운동권 출신들은 군대도 가지 말고 네. 좋은데 군대 안 가면 병역 거부도 해야 되고 네. 뭐 석사장교도 하면 안 되고 네.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고매하게 민주화 운동만 해라? 그야말로 이 저급한 논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네, 군대 안 간 건 윤석열이죠. 그렇죠. 윤석열은 군대 안 네. 갔죠. 자 그런 거에다가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얘기를 하면 운동권 자체는 높게 평가하잖아요. 한동훈이 계속. 네네. 근데 운동권 출신은 또 경멸하는 아주 이중적 태도, 네네.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안타까워해야 되거든요. 네. 그 운동권 출신이신데 그래도 그렇게 내가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네네. 운동권 출신이신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네.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운동권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 네네.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운동권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예. 그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학생 운동할 때, 80년대 학생 운동할 때 좀 네. 게으른 모습을 보이거나 뭐 이럴 때 농활에 가서 예. 그 후배가 와서 그래요. 어허. 선배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를 얼마나 열심히 따르고 있고 존경하고 네. 있는데 귀감이신데 어? 모범이 돼야지. 예. 이렇게 나이브한 모습을 보시면 아, 선생님한테? 예. 아, 예. 예, 뭐 농활 가서 힘드니까 내가 이제 비판을 받으셨군요. 행글행글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정신이 번쩍 들어. 근데 딱 그 느낌은 애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그 운동권에 대한 어. 정말 존경이 있다면, 그렇죠.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예, 거지. 예. 운동권 전체, 뭐 특권 세력, 운동권 전체주의, 뭐 운동권 출신인데 그따위냐 이렇게는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권에 대한 마음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아니고요. 열등감이거나 네. 질투, 네. 또 좀 더 들어가면 적개심이에요. 예. 대놓고 얘기 못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의심이 가요. 어떤 게 의심이 갑니까? 한동훈이 옛날에 학생 운동하던 여학생한테 뭐 혼난 적이 있나? 아니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아니면 소개팅했다 까인 적이 있나? 어. 이기적인 놈아 이러면서 네. 뭐가 원한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야, 이거 아주 흥미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뭐 추정이죠. 네, 추정이죠. 네. 뭐 증거는 없는데 네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운동권에 대해서. 재미납니다. 이게 드라마 작가분들이 좀 붙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전에 그 전두환 손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진실을 공방을 나서냐, 그 네.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하셨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분석이었는데, 어렸을 때 누군가 한 명은 정말 참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 사람이 뭐 가정교사였던 누구든, 네. 정말 심지어 뭐 거기 안에 오시는 파출부 아주머니라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모를 일이죠, 한동훈도. 그렇죠. 모릅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컴플렉스다 이거는. 네. 네. 네, 한동훈 컴플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한동훈 컴플렉스가 운동권 컴플렉스가 있고요. 네네. 강박증도 하나 있어요. 이재명 강박증. 아.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예요. 네. 강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조국. 네, 지금 뭐 계속 그런 점 계속 치고받고 지금. 원래는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제 조국 전 조국까지. 장관하고 붙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제 한동훈을 가리켜 가지고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설, 네, 중전 호위 제일검. 왜 김건희는 한 마디도 못하냐. 네, 아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근데 그래서 이 기분이 혀가 좋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혀가 아니에요. 아, 뭔 혀입니까? 혀가 이게 마비됐거나 네. 혀에 뭐 침이 박혀 있거나 해서 지금 이상한 말을 못해요? 이상한 혀잖아, 이상한 혀. 네. 제대로 혀가 돌아가면 말을 잘해야죠. 아,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이상한 말만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한동훈은 컴플렉스인데요. 김건희는 지금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사장이랑 네.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위해서 이제 윤석열이 만났는데 거기에 김건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네. 거기 뭐 이제 이정재도 같이 밥을 먹었다는데. 영업에 왔는데 안 갈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사진 찍는데 네. 눈 씻고 찾아도 김건희가 없어요. 네.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개가. 네, 개가 있어요. 네. 네, 뭐 그 김건희의 뭐 자신의 마스코트인가? 네, 개 같은 사진인데요. 네. 이 공식적이고 뭐 공식적인 목적은 개를 사랑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저는 이 개 사진이 두 사람 나온 사진이랑 똑같다고 봐요. 개 같은 사람들이니까. 뭐 진비 없다. 예, 개나 뭐 서 있는 개나. 서열 동물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개랑 뭐 큰 차이 없으니까 네, 개 사진이 곧 윤석열 부부의 사진이다 이렇게 봐도 뭐 큰 문제가 없고. 자신들 사진이군요. 대통령실에 올려도 돼요, 개 사진. 네, 근데 김건희는 얌전하게 파묻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주목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습니다. 관심 받고. 네. 대통령실에 빨리 또 사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답답해 죽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래 개 사진을 올린 건데. 그나마도. 내가 키우는 개라도 올리겠어 이런 네. 건데
어떻게든 활동을 재개하고 싶을 겁니다. 아, 환장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만 아직은 자기 사진을 본격적으로 올릴 때는 아니라 네. 라고 이제 판단하니까 또 주변에서도 만류했겠죠. 네. 그래서 아직 올리지 못하고 개 사진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다음 주에 그게 있거든요. 다음 주에 특검법. 야, 어, 제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에 의결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보통은 이제 국힘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반대표를 네. 찬성표인가? 같이 던지면 네. 이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또 민주당에서도 좀 이제 컷오프된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담하기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참 이런 거를 통해서 간 본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숨어 있는다는 건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아니 그럼 자신이 했던 주식, 주가 조작, 뭐 도로 휘는 거 뭐 이런 거 사과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또 메시지를 보냈죠. 예, 우리도 그렇고 자기도 네. 그렇고 그 정도 상식은 있겠죠. 네, 그 사과로 끝나지 않고 감옥까지 가야 끝난다는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또 그래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 우리의 정도 바람도 돼요. 그 정도 그렇죠. 돼야 만족하지 뭐 네. 사과 하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 보내고 그 네. 임기란다. 그거 다 채우는 걸로 형기, 형의 만기. 만기, 예. 네, 만기 출소 기원합니다. 네,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독일을 네. 나흘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 야 김건희 없이 혼자는 못 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 두 가지인가 있었어요. 네, 네. 뭐였더라? 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안보입니다, 안보. 안보. 민생과 안보 아닌가요? 민생과 안보였던가요? 아무튼 아, 의료 아, 뭐 포함 네네. 얘기였던가. 네, 아무튼 국내 문제. 네네. 그 이제 국내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면 더 도움 안 되는데. 안보는 진짜로 안보인가? 그렇죠. 이것도 네네. 의심스럽죠. 네, 의심스러운데 최근에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중랑구에 문자 메시지가 돌았는데 네.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부터입니다. 네. 하루에 3번 3번. 무인기가 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네. 한미 대기질 조사 네. 뭐 이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산에서 미군 기지에서 떠가지고 쭉 도는데 이게 뭐 길이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47m. 그러니까 조그마한 무인기가 아니에요. 네. 거의 뭐 일반 비행기 같은 소형 비행기 같은 그런 건데 아 이게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쎄하다. 글로벌로크가 보면 날개 길이 최대로 피면 거의 40m 가까워. 40m. 이거는 최대로 피면 45m랍니다. 47m라면서요. 이게 45m. 길이가 47m. 45m. 네네. 그리고 동체 길이는 14.5m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47m래요. 근데 무인기가 이렇게 큰 게 있나? 그러니까요. 전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네네. 이렇게 큰 무인기가 있나? 글로벌로크가 꽤 큰데. 네네. 그래도 다 합쳐야 날개 40, 동체 14.5m란 말이죠. 네네. 그럼 무인기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대기질 조사 갑자기 실시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또 무인기를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네. 그 풍선 같은 거 보내도 될 텐데 네네. 그걸 또 문자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일설에선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총선을 전후해서 윤석열이 어차피 총선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네. 도발, 전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미국이 그거를 북에다가 전쟁은 북이 윤석열이 도발했을 때 네. 전면전으로 대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냥 국지전에서 끝내라. 네.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일련의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총선을 전후해서 항모가 5척이 집결한다는. 그러니까요. 항공모함이 5척이면 엄청난 거라는데 선생님도 그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척이면 전쟁이다. 네 이런 척이면 얘기가- 전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신기한 거는 지금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후티에서도 예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아이젠하워인가? 전체 미국이 운영하는 항공모함이 7개예요. 아, 다 해서요? 네. 오. 7개인데 5개를 여기다 갖다 모은다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보통 전쟁할 때는 4개 정도 모으는데 오. 5개면 거의 뭐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전쟁을. 네네. 근데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일각에선 그런 얘기죠. 압박. 네. 5개나 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국지전으로 국지전에서 끝내라. 아, 북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석가들 중에. 윤석열에게 보내는 신호도 되겠네요. 윤석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겠죠. 총선 전에 마음 놓고 해봐. 한번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네. 아,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랑구도 뭐 그런 맥락에서 또 의심스럽다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독일도 진짜로 김건희 때문이 아니라 혹시 이런 준비 때문에 안 간 건가?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지금 그 총선 직전의 상황에 지금 사실 지네들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제가 의논한 것처럼 뭐 이준석하고 이낙연도 잘 안 돼 버리고 한동훈도 좀 약간 발리고 있고 뭐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계속 뻘짓하고 네. 입틀막 하고 있고 네. 계속 안 좋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과 신원식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총선 때 북이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도발할 것이라고.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건데 네, 도발을. 의심스러우니까 잘 쉽게 하면 잘 감시하고 예. 그런 징후가 보이면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겠죠. 예. 오늘 또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내일이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일본 놈들이 독도를 먹으려고 만든 날이죠. 작년에는 여기서 한미일 해상훈련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이 독도 근방에 와가지고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다 같이 눈에 불을 켜고 또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은 벌써 준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